챕터 1 피와 막걸리가 뒤섞인 날. 씨발, 나으리, 살려주소. 주모가 바닥에 엎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으리로 불린 사내는 비웃기만 했다. 헌병대 출신인지 백골단인지 서북청년단인지 알 수 없는 완장찬 놈. 그는 주모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2년이 감히 신성한 대한민국 물가를 교란해? 어제 10환이던 게 오늘 15환이야? 이 빨갱이년. 억울하옵니다. 쌀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죠. 영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멈춰섰다. 20살 청년의 눈에 비친 1950년 서울은 거대한 쓰레기장이었다. 해방은 됐다지만 나라는 반쪽짜리, 백성은 여전히 굶주렸고 저런 완장찬 놈들만 목에 힘주고 날뛰었다. 개같은. 영수가 퇴침을 뱉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지게질로 단련된 어깨가 꿈틀거렸다. 1930년생. 일제시대에 태어나 징용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20살 영수에게 나라는 그저 또 다른 지옥일 뿐이었다. 저기 형님. 그때 누군가 영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먼지 묻은 안경 너머로 겁에 질린 눈동자의 철호였다. 철호는 영수와 달리 고등학교까지 나온 배운 놈이었지만 세상 물정은 쥐뿔도 몰랐다. 영수 형 참아요. 저놈들 건드렸다간 우리 뼈도 못 추려요. 나 철호야. 저 꼴 좀 봐라. 저게 해방된 나라냐? 쪽발이 순사 새끼들이랑 뭐가 다르냐고. 쉿. 누가 들어요. 형님 빨갱이로 몰려서 서대문 가고 싶어요. 빨갱이. 그 세 글자에 영수의 몸이 얼어붙었다. 저 완장찬 놈들의 최종병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빨갱이라고 외치면 끝. 그럼 경찰이 오고 헌병이 오고 그 사람은 증발됐다. 제주도에서 여수에서 그리고 이 서울 한복판에서도 매일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개같은 세상. 영수는 결국 주모를 외면했다. 주모의 울음소리가 비수처럼 등을 찔렀다. 완장찬 놈은 엎어진 막걸리 동이를 발로 또 한 번 걷어찼다.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근검절약하라 하셨거늘. 썩어 빠진 것들. 그는 보란듯 소리치고는 다음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렸다. 영수는 지게를 다시 짊어졌다. 쌀 한 가마니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게 등을 짓눌렀다. 영수 형 괜찮아요? 뭐가? 형. 요즘 너무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다 큰일 나요. 큰일? 지금보다 더한 게 뭐가 있는데? 굶어 죽는 거? 저 새끼들한테 맞아 죽는 거? 영수는 이를 갈았다. 20살. 피가 펄펄 끓을 나이. 그러나 그의 청춘은 잿빛이었다. 굶주림과 공포 그리고 정체불명의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철호야. 예. 이번에 선거한다며. 5월 30일인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요. 왜요? 영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거 하면 좀 나아지냐? 나아져야죠. 나아지라고 하는 거니까. 누굴 뽑아야 하는데? 이승만 그 영감 또 찍어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번엔 달라요. 이승만 파 사람들. 국민들이 진심치를 떨고 있거든요. 철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번 선거. 그냥 선거가 아니에요, 형님. 이건 전쟁이에요. 투표용지로 하는 전쟁. 영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전쟁. 지긋지긋한 말이었다. 하지만 철호의 말은 어쩐지 영수의 심장을 뛰게 했다. 피와 막걸리가 뒤섞인 이 더러운 거리에서 20살 영수는 투표용지로 하는 전쟁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 전쟁이 진짜 총질하는 전쟁으로 바뀌기까지 딱 25일 남았다는 걸 까맣게 모른 채 챕터 2 빨갱이라는 이름의 사냥개.
그래서 말인데요, 영수 형.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온 김중식 그 양반이 진짜 백이래요. 허름한 선술집, 막걸리 사발을 앞에 두고 철호가 열변을 토했다. 영수는 말없이 김치 쪼가리만 씹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통금 시간까진 여유가 있었다. 그 양반 공약 봤어요? 부패한 놈들 전부 몰아내고 농지개혁 확실히 해서 농민들 배불리 먹게 하겠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배불리?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이승만 그 영감이 가만히 있겠냐? 영수가 쌀쌀맞게 받아쳤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은 온갖 비리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특히 국회 프락치 사건 같은 공안정국으로 반대파를 숙청하고 친일파를 요직에 앉히는 꼴이란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서북청년단이니 백골단이니 하는 깡패들을 풀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종로에서 유세하던 야당 의원 하나가 돌멩이에 머리 깨졌대요. 경찰은 보고만 있고. 그런데 그 김중식인가 하는 양반을 밀자고. 그러다 우리도 돌멩이 맞는 거 아니냐? 영수의 말에 철호가 잠시 머뭇거렸다. 안경을 고쳤으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영수 형, 무서운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쌀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찰은 일본 순사보다 더하고 뭐가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야 해요? 그게 해방인가요? 철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영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좀 돌려줘요. 철호가 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다. 김중식 후보의 공약이 적힌 유인물이었다. 영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미쳤냐? 이거 돌리다 걸리면 우린 바로 빨갱이야. 보도연맹이고 뭐고 끌려가서 죽는다고. 조용히 해요. 철호가 다급히 영수의 입을 막았다. 주변을 둘러본 그는 다시 속삭였다.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담벼락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형님 힘 좋잖아요. 형이 망 좀 봐주고 같이 좀 해요. 난 지게질하는 놈이야. 그런 위험한 짓은 못한다.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나라 바로 세우자는 게? 형은 형 자식 새끼들한테도 이런 세상 물려줄 거예요? 깡패들이 판치고 굶주리는 게 당연한 세상을? 자식 새끼라는 말에 영수는 입을 다물었다. 20살에게 결혼이나 자식은 먼 얘기였지만 만약 가정을 꾸린다면 내 자식만큼은 이런 꼴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젠장. 영수는 철호 손에서 유인물 절반을 거칠게 빼앗아 품에 쑤셔 넣었다. 대신 위험하면 난 그냥 버리고 튈 거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형님. 그날 밤 통금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남기고 두 청년은 골목길을 누볐다. 영수는 망을 보고 철호는 재빨리 벽에 유인물을 붙였다. 부패 정권 심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극적인 문구들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났다. 저기,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저 새끼들 잡아. 빨갱이 새끼들이다. 삐익. 경찰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군홧발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튀어요, 영수 형. 철호가 소리쳤고 두 사람은 죽으림을 다해 달렸다. 영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다. 이게 나라냐? 고작 종이 쪼가리 붙였다고 빨갱이라니. 뒤에서 거기서 서면 살고 도망가면 쏜다. 는 협박이 들려왔다. 총. 진짜 총을 가지고 있었다. 유인물 돌리는 게 목숨 거는 일이 되는 시대. 1950년 5월의 밤은 그렇게 깊고 차가웠다. 챕터 3살 한 말,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새벽부터 지게질하고 돌아온 영수의 어깨는 축 처졌다.
땅과 먼지 냄새가 퀴퀴하게 풍겼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하며 돌아봤다. 왔냐? 고생했다. 얼른 씻어라. 영수는 펌프질로 찬물을 받아 겨우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얼굴은 20살이 아니라 수십 년 늙은 촌부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수의 물음에 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다. 바닥이 보인다. 내일 장에 가서 좀 사와야겠네요. 오늘 일당 받았습니다. 영수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영수야. 예. 쌀값이 또 올랐단다. 어제 한 말에 5,000환 하던 것이 오늘 아침에 7,000환이 넘었다는구나. 미친 세상이다, 정말. 영수의 눈이 뒤집혔다. 7,000환. 하루 일당을 꼬박 모아도 쌀 한 말 사기 버거운 지경. 해방 직후와 비교하면 물가는 이미 수백 배 폭등. 정부는 물가 안정을 외쳤지만 시장 물가는 대통령 말을 비웃듯 매일 치솟았다. 젠장. 쿵. 영수는 주먹으로 부엌 문설주를 내리쳤다. 흙벽이 부스러져 내렸다. 영수야. 이게 나라입니까? 해방되면 잘 살게 해준다더니 쪽발이들 있을 때보다 더 못 살게 됐잖아요. 그놈의 이승만이랑 장관. 나부랭이들은 지들 배만 채우고 우린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영수의 절규에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영수야. 말 조심해라. 누가 듣는다. 들으라고 하세요. 이따위 세상 확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영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벌러덩 드러누웠다. 천장이 빙빙 돌았다. 배가 고팠지만 밥 투정할 수도 없었다. 쌀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조용히 불을 지폈다. 쌀 대신 며칠 전 얻어온 밀가루로 멀건 수제비를 뜨고 있었다. 어머마. 그때 대문이 삐걱 열리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아버지 역시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요즘은 일거리가 없어 허탕치는 날이 더 많았다. 오늘은 또 허탕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AC8. 일은 무슨 놈의 일? 나라가 이 꼴인데 일이 있겠냐? 이승만 그 새끼가지 친구들한테만 일거리 다 몰아주고 우리 같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거지. 아버지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분을 토했다. 내가 해방되라고 옥고까지 치른 사람이야. 근데 이게 뭐야? 친일파 순사 새끼들은 더 큰 소리 치고 나 같은 독립운동가는 젠장, 막걸리나 더 가져와. 여보, 돈이 어딨다고. 시끄러. 이년아.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다. 영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뭐 이 새끼야? 애비한테. 영수와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치고받을 듯 으르렁거렸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 끼어 울부짖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다 무슨 팔자냐? 차라리 쪽발이들 세상이 나았지. 아이고, 차라리 쪽발이들 세상이 나았다. 그 말은 비수처럼 영수의 가슴에 박혔다. 서러움. 뼈에 사무치는 서러움이었다. 독립된 조국에서 내 나라 말을 쓰면서도 굶주림 때문에 차라리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 영수는 집을 뛰쳐나왔다. 배고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5월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영수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챕터 사석탕과 철강, 그들만의 리그. 영수 형, 여기 좀 앉아봐요. 희한한 소식이 있어요. 며칠 뒤 철호가 영수를 다방으로 이끌었다. 지게질 쉬는 날 영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퀴퀴한 땀냄새 나는 노동복의 영수와
깔끔한 학생복의 철호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다방 안에는 재즈가 희미하게 흘렀고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이런 데는 뭐하러 왔냐? 커피값도 비싼데. 쉿, 이것 좀 봐요. 철호가 신문 한 귀퉁이를 가리켰다. 1950년 5월 9일자 기사였다. 프랑스 슈만 외상,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제안. 이게 뭐냐? 프랑스? 독일? 석탄? 철강? 무슨 개소리야. 영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형님, 이게 엄청난 거예요. 프랑스랑 독일이 그 지긋지긋하게 싸우던 놈들이 전쟁의 미천이 되는 석탄이랑 철강을 같이 관리하자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고. 철호는 흥분해서 설명했다. 슈만 선언이라는 이 제안은 훗날 유럽연합의 모태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영수는 심드렁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놈들이 석탄을 같이 캐든 철강을 같이 만들든 우리 쌀값이 내려가냐? 아니면 저 완장창 깡패들이 사라지냐? 아니, 그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저쪽은 전쟁 끝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철호의 말끝이 흐려졌다. 영수가 끊었다. 우리는 뭐, 그 양키들이 정해준 에치슨 라인인가 뭔가 때문에 버려진 거 아니냐? 영수가 어디서 주워들은 풍문을 던졌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한다는 연설. 그 에치슨 라인은 북한에게 남침해도 미국이 개입 안 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건 됐어. 저놈의 양키들도 유럽 놈들도 다 지들 살 궁리만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든 38선에서 총소리가 나든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영수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방 안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철호가 다급히 말렸다. 조용히 해요, 형. 그래도 미국이 우리 원조해 주잖아요. 밀가루랑 옥수수. 그걸로 생색 내시겠다? 그러면서 일본 놈들한테는 돈이며 기술이며 다 퍼주잖아. 우리가 당한 게 얼만데. 일본 놈들은 전범 국가인데. 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냐고. 분노가 치밀었다. 실제로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명분 하에 일본의 재무장과 경제 부흥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이게 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형.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철호가 고개를 숙였다. 힘?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힘은 무슨. 저기 저 명동 거리 좀 봐라. 미제 물건 판다고 난리고 양키 군인들한테 기브 및 쪼꼬레 타는 애새끼들이 널렸어. 그게 다 뭐냐? 나라 팔아먹는 거랑 뭐가 달라. 영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다방 안재지가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난 간다. 그런 석탄이니 철강이니 하는 소리는 배부른 놈들이나 하는 거야. 난 당장 내일 우리 식구들 먹일 쌀 한 톨이 더 급해. 다방을 나온 영수는 눈부신 5월 햇살에 눈을 찡그렸다. 저 멀리 유럽에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한반도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버려진 섬. 빌어먹을. 결국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하는 거다. 20살 영수는 다짐했다. 그러려면 당장 5월 30일 선거에서 저놈들을 쓸어버려야 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쟁이었다. 챕터 5 5월 30일 총알보다 무거운 투표용지.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일. 날씨는 기막히게 맑았다. 영수는 난생 처음으로 투표라는 걸 하러 갔다. 20살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 처음 행사하는 권리.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으로 아침을 때운 영수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철호와 함께 투표소로 향했다. 와, 사람 봐라. 투표소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이네였다. 치객꾼, 상인, 학생, 아낙네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거, 다들 우리랑 같은 생각인 것 같지 않아요, 형? 철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시끄러. 누가 듣는다. 영수는 주변을 경계했다. 아니나 다를까 투표소 입구엔 경찰 몇몇과 정체불명의 완장. 찬 사내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사람들을 훑고 있었다. 그들은 이승만 정권의 관제 선거를 위해 동원된 감시자들이었다. 저 새끼들. 영수가 이를 갈았다. 괜찮아요. 기표소 안까지는 못 따라와요. 저놈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돈 뿌렸어도 백성들 마음까지 살 순 없었을 거예요. 드디어 영수의 차례가 됐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받아든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얇은 종이 한 장. 하지만 이것이 쌀값이고 정의이며 깡패들을 몰아낼 무기라고 생각하니 천근만근이었다. 기표소는 허술한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영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안으로 들어갔다. 후보자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다. 이승만의 후광을 업은 대한국민당 후보.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부패 세력의 일원. 그리고 그 옆에 철호가 목숨 걸고 유인물 돌렸던 무소속 김중식의 이름이 보였다. 부패 정권 심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영수는 철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머리채 잡혔던 주모의 울음소리를. 차라리 쪽발이 세상이 나았다던 어머니의 눈물을. 젠장. 젠장할. 영수는 잉크 묻은 도장을 들어 망설임 없이 김중식 이름 옆 칸을 내리찍었다. 쿵. 마치 망치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투표함을 향해 걸어가는 몇 걸음. 완장찬 사내 하나가 영수를 노려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어이 학생. 1번 찍었지? 우리 대통령 각하 생각해서 1번 찍었어야지. 안 그러면 밤길 조심해야 할 거야. 협박이었다. 명백한. 영수는 걸음을 멈췄다. 사내와 눈이 마주쳤다. 20살 청년의 눈에 서렸던 공포는 어느새 사라지고 활활 타오르는 분노만 남아있었다. 비켜. 뭐 이 새끼야? 비키라고 이 개새끼야. 영수의 기세에 사내가 주춤했다. 영수는 그를 어깨로 밀치고 지나가 투표함에 용지를 넣었다. 제발. 제발. 그것은 기도였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바꿔달라는 20살 청년의 절박한 기도. 투표소를 나온 영수는 눈부신 하늘을 올려다봤다. 영수 형, 괜찮아요? 저놈이 뭐라고 했어요? 철호가 걱정스럽게 달려왔다. 아무것도 아니야.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철호야. 예. 오늘 막걸리 한 잔 해야겠다. 뭐, 아직 개표도 안 했는데요? 몰라. 그냥. 그래야겠다. 오늘만큼은 마셔야겠다. 영수는 투표소 앞에 여전히 길게 늘어선 줄을 바라봤다. 저 많은 사람이, 저 지치고 굶주린 백성들이 오늘만큼은 주인으로 서 있었다. 그 모습에 왠지 모를 뜨거운 게 가슴에서 치밀어 올랐다. 국가가 뭔지 몰랐지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5월 30일. 그것은 분명 백성들이 주인임을 선포한 날이었다. 챕터 600성의 승리, 무소속의 돌풍. 선거 다음 날 5월 31일. 개표가 진행되며 속보가 라디오와 벽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영수와 철호는 종로 내거리에 모인 군중 틈에 끼어 있었다. 확성기로 흘러나오는 개표 상황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종로 갑 무소속장. 당선 유력. 을지로 민국당 신. 당선 확정.
마포 무소속 김중식 당선 확정. 와. 김중식 이름이 불리는 순간 철호가 영수를 부둥켜 안고 방방 뛰었다. 영수 형. 됐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김중식 후보가 당선됐다고. 영수도 얼떨떨했지만 입이 귀에 걸렸다. 자신들의 밤샘 작업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저것 봐요. 누군가 벽보판을 가리켰다. 속속 집계되는 전국 상황.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승만을 지지하던 대한국민당을 비롯한 친이승만 세력은 그야말로 괴멸 수준의 참패. 210석 중 고작 10여 석을 간신히 건지는데 그쳤다. 제1야당 민주국민당도 20여 석에 그치며 민심의 외면을 받았다. 그렇다면 누가 이겼는가? 무소속? 126석? 철호가 숫자를 읽으며 부르르 떨었다. 126석? 과반이 넘었어요. 그랬다. 백성들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무소속을 선택했다. 기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준엄한 심판.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피 끓는 명령이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국민이 이겼다.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졌다. 사람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빨갱이라는 공포와 굶주림에 신음하던 얼굴들이 아니었다. 승리한 주인의 얼굴이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긋지긋한 가난도, 깡패들의 협박도 이 순간만큼은 다 잊을 수 있었다. 영수 형, 가요. 막걸리 마시러 가야죠. 철호가 영수의 팔을 끌었다. 어제 그 주모의 선술집, 오늘은 완장찬 깡패들도 보이지 않았다. 주모는 신이 나서 막걸리를 퍼날랐다. 아이고 학생들, 김중식 의원님이 당선되셨다며요? 아이고 잘됐네. 잘됐어. 주모는 공짜 안주라며 김치 한 접시를 툭 던져줬다. 어머니, 이제 좋은 세상 올 겁니다. 저 부패한 놈들 싹 다 몰아냈으니 이제 쌀값도 잡히고 우리 같은 백성들도 허리 펴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철호가 신이 나서 외쳤다. 영수도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다. 캬, 속이 뜨거워졌다. 그럼 우리 아버지도 다시 일할 수 있으려나. 영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연하죠. 김중식 의원이 공약했잖아요. 일자리 만들겠다고. 부자들 돈 뺏어서 공장 짓겠다고. 그렇게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영수는 웃었다. 20살 난생 처음 희망이라는 걸 품어봤다. 나라가 망하라고 저주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이었다. 하지만 오늘 영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다. 정부가 잘나서가 아니었다. 위대한 국민이 해냈기 때문이었다. 그래, 이게 나라지.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지. 철호가 안경을 닦으며 말했다. 민주주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존나게 좋다. 영수는 막걸리 사발을 높이 쳐들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건배, 건배. 딸그랑. 막걸리 사발이 부딪히는 소리가 1950년 5월의 마지막 밤, 서울의 허름한 선술집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아무도 몰랐다. 이 짧고 찬란한 희망이 불과 25일 뒤에 산산조각 날 줄은. 챕터 7 6월의 여명, 너무나 고요한 새벽. 1950년 5월 31일. 선거의 흥분은 가라앉았지만 세상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영수는 아침 일찍 지게를 짊어지고 나섰다. 어쩐지 발걸음이 가벼웠다. 어이 영수, 좋은 아침. 시장 상인들도 지나가는 행인들도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다.
완장차고 거들먹거리던 깡패들은 자취를 감췄다. 그들 역시 민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을 터였다. 그래, 이제 좀 살맛 나네. 영수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웃으며 지게질을 했다. 새로 구성될 제2대 국회는 6월 19일 개원 예정이었다. 126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과연 이승만의 독주를 막고 민생을 챙길 수 있을지 모두의 기대가 쏠렸다. 이승만은 자신이 지지한 세력이 참패하자 국민이 아직 민주주의를 모른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영수형. 오후 늦게 일을 마친 영수를 철호가 찾아왔다. 철호의 표정이 어쩐지 밝지만은 않았다.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선거 무효래. 영수가 농담처럼 물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신문 봤어요? 철호가 신문 한 장을 내밀었다. 북계 남북 총선거 재차 제2 38선에서 평화 공세. 북한이었다. 김일성은 남한의 5.3형 총선을 미제국주의 하수인들이 벌인 단독 선거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통한 평화 통일을 하자며 연일 라디오로 떠들어댔다. 이 새끼들이 또 뭔 헛소리야. 영수가 신문을 구겨버렸다. 선거는 우리가 이겼는데 지들이 뭔 상관이야. 시끄러운 새끼들. 형,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한쪽에선 평화 통일하자고 소리 지르고 한쪽에선 우리 선거 인정 못한다고 욕하고 꼭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처럼. 철호의 목소리엔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38선 부근에선 이미 크고 작은 총격전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북계군이 곧 쳐들어온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지만 사람들은 설마했다. 같은 민족끼리 설마. 됐어. 쫄기는. 영수는 애써 태연한 척 철호의 어깨를 쳤다. 이제 국회 열리면 다 해결될 거야. 저 북쪽 놈들도 백성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버티고 있는데 함부로 못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울의 야트막한 언덕에 올랐다. 5월의 마지막 해가 지고 있었다.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다. 전차가 땡땡거리며 지나갔고 집집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참 평화롭다. 그렇지? 철호가 말했다. 그러게. 내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영수는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 6월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국회, 새로운 희망. 영수는 이제 지긋지긋한 지게질을 면하고 어쩌면 작은 공장에 취직할 수도 있을 거란 기대를 품었다. 이제 그만 내려가자. 통금 시간 전에 들어가야지. 어머니 기다리시겠다. 그래요. 영수는 언덕을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북쪽을 돌아봤다.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6월은 좀 나아지겠지. 20살 영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1950년 6월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달로 기록될 운명이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새벽이 불과 25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